현재 미국은 미니 지방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시장 선거에 급진 좌파 성향으로 불리는 조란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정치가 다시 한 번 더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란 맘다니 후보를 향해 100% 공산주의자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중간평가가 될 미니 지방선거가 현지 시각으로 11월 4일에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곳이 버지니아, 뉴저지, 뉴욕시인데요. 이 세 곳 전부 다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뉴욕시장 선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미국 정치의 격변이 여기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조란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란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면 100여 년 만에 최연소 최초의 무슬림 및 남아시아계 뉴욕시장이 탄생하는데요. 당장 조란 맘다니 후보는 34살입니다. 굉장히 어린데 뉴욕시장이 되는 것이죠. 조란 맘다니 후보는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다닙니다. 급진 좌파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을 겨냥해 임대료 동결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조란 맘다니 후보의 지지율은 아틀라스 인텔의 여론조사를 보면 41%로 1위였고요. 삼선 뉴욕 주지사를 했던 앤드루 쿠오모 후보가 34%,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와 후보가 24% 순이었습니다. 당장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조란 맘다니 후보와 앤드루 쿠오모 후보 간의 격차가 16%포인트나 났죠. 당장 뉴욕은 현재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73만 5천 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는데요. 2021년 선거에 35만 명이 투표를 한 것을 생각한다면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로는 대선이 아닌 선거의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한 상당수가 젊은 세대입니다. 조란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는 세대죠. 그렇다 보니 사실상 조란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신예가 뉴욕시장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란 맘다니에게 어마어마한 정치 공세를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란 맘다니를 향하여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고요. 공산주의자 후보 맘다니가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꼭 요구되는 최소한의 돈 외에는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고향에 연방정부 기금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매우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당선되면 뉴욕시의 연방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나쁜 민주당 당원과 공산주의자 중 골라야 한다면 나는 나쁜 민주당 당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는데요. 사실상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승리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조란 맘다니 후보는 젊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뉴욕의 청년층과 서민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인들이 외면해온 실질적인 생활 문제, 특히 주거난과 교통비, 식료품 가격 상승 같은 현실적인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며 변화의 상징으로 부상했죠. 맘다니 후보의 핵심 공약 중 첫 번째는 임대료 동결입니다. 그는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라고 강조하며 뉴욕의 천정부지로 오른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뉴욕의 월세는 지난 몇 년간 40% 이상 급등했고 근로자들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쓰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민간 임대료를 최소 3년간 동결하고 이후에는 세입자의 소득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제도를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대중교통의 무료화입니다. 맘다니는 교통을 공공재로 보고 출근길이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어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꾸준히 인상되었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는 혼잡 통행세와 대형 차량 탄소세를 신설하고 교통국 재정을 개편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식료품점 설립입니다. 그는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시 정부가 대량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 이른바 식량 사막으로 불리는 곳에 먼저 매장을 설치해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 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맘다니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그리고 새로운 억만장자 부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세금 정책을 통해 연간 약 90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의 경제는 부자 몇 명이 아니라 수백만 노동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그의 발언은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기존 재계와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 회피를 위해 타주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조란 맘다니의 공약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도시의 경제 구조를 재편하려는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등장은 뉴욕 정치의 세대 교체이자 새로운 이념적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란 맘다니 후보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뉴욕의 정치 세대와 서민층이 그를 희망의 아이콘으로 바라보지만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그를 향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뉴욕시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경험해본 적이 거의 없는 정치 신인이며 정계에 입문한 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인물이 연간 1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원에 달하는 뉴욕시 예산과 800만 명이 넘는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내세운 임대료 동결,
시설, 무상 대중교통, 무상 보육 등 복지 중심의 공약은 시민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폭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시는 이미 코로나19 이후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맘다니 후보가 말하는 돈을 푸는 정책이 실제로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는 재원을 부자 증세와 기업세 인상 그리고 억만장자 부유세로 충당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기업과 자산가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다른 주로 빠져나가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그를 뉴욕의 차베스라고 부르며 베네수엘라처럼 경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맘다니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 의사를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당내에서도 너무 급진적인 이유로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역시 선거 막판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지지 선언을 했을 뿐 선거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조차 그의 급진 사회주의 노선이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 관계자들은 맘다니가 시장이 되면 뉴욕이 실험도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성공하면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이 당을 장악하게 되겠지만 실패할 경우 뉴욕뿐 아니라 2026년 중간선거 나아가 2028년 대선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직격했죠.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는 맘다니의 정치적 노선이 기존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 중심의 도시에서 노동자 중심의 도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며 자본보다 복지를, 효율보다 평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현실의 복잡한 행정과 예산 문제 속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선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3개의 지역,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모두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전초전이라 평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버지니아 주지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안팎으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버지니아는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의 직격탄을 맞아서 무급휴직하게 된 공무원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더더욱 정권 심판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공화당인데 민주당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긴 하지만요. 뉴저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뉴욕시장 선거도 조란 맘다니 후보가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었죠. 전망을 보면 조란 맘다니 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뉴욕시의 정치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전역에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시장에 당선된다면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이 본격적으로 세를 확장하며 미국식 복지 모델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보적 가치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죠. 반면 공화당과 보수층은 이를 사회주의 확산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계기로 보수 결집을 강화하고 급진 좌파로부터 미국을 지켜야 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내년 중간선거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뉴욕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미국의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